제 이름은 샤오리이고 25살입니다. 남편 동동과 결혼했을 때 우리 둘 다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은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쉬운 나이였죠.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로 알고 지낸 지 겨우 2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손도 거의 잡지 않았는데 신혼여행 중 기차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창피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동동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됐어요. 그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지만 자기 생각을 숨기지 못해요. 만난 지 며칠 만에 호텔에 데려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그날 로맨틱한 촛불 저녁 식사를 대접했는데 분명 제 동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강압적인 건 아니고 그저 제가 잘한 방식 때문일 뿐입니다. 제 부모님과 그의 부모님은 모두 보수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짧은 치마나 곱슬머리를 한 여자를 항상 비난하셨죠. 저도 그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결혼 전에는 항상 절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24살이었고 저는 22살이었습니다. 그는 24살이었고 나는 22살이었습니다. 우리 고향의 작은 마을에서는 이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일찍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자를 만져본 적이 없는 젊은이였으니까요. 게다가 우리 결혼식장은 그의 가족이 소유한 오래된 건물에 꽉 차 있었고 이웃집은 얇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밤에도 누군가 엿들을까봐 몸을 뒤집을 때마다 엄청나게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서로 모르는 윈난성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주보는 아래쪽 침대 2개를 샀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개인실을 예약하는 게 어때요? 그는 고개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돈을 아껴야죠. 생활비도 아껴야 하니까요. 이 평범해 보이는 녹색 기차 여행에 동동과 내가 같은 기차에 탄 낯선 사람들에게 꾸중을 듣고 굴욕을 당하게 될 줄 누가 예상했겠는가? 창피한 기차 경험. 기차 여행은 이틀 밤낮으로 이어졌다. 낮에는 마차 안이 시끄러웠다.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수다를 떨었다. 동동과 나는 그저 그곳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았고 가끔은 몰래 손을 잡기도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참을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둘 다 아래쪽 침대에 누워서 서로 마주보며 잤고 우리 사이에는 작은 통로가 있었거든요. 첫날 밤, 동동은 말썽꾸러기처럼 나를 재우려고 일어나며 목마르냐? 라고 물었다. 밤늦게 잠이 들려고 하는데 동동이 갑자기 몸을 숙여 내 뺨에 입을 맞췄다. 나는 벌떡 깨어 동동을 노려보았고 동동은 재빨리 자는 척하며 뒤로 물러났다. 다음 날 너무 졸려서 하루 종일 잤어요. 깨어보니 어두웠어요. 동동도 잠을 충분히 자고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가 제 침대로 와서 하룻밤이면 쿤밍에 도착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저를 다리에 데려가 어라이 호수를 구경시켜주고 리장에도 데려가 고대 도시를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매우 기뻤습니다. 다정이 되자 마차 안은 점점 조용해졌고 기차가 덜컹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뒤척이느라 잠이 오지 않자 동동이가 갑자기 기어와 이불을 들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왔다. 뭐 하는 거야? 나는 두려움에 떨며 그를 밀어냈지만 그는 아주 간인하게 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아내, 이제 우리는 부부입니다. 그의 체온에서 나오는 열기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의 입술에 내 입술에 닿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너무 긴장했던 것이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은은한 비누향을 들이마시며 나는 서서히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의 키스는 부드러웠고 그의 손길은 정중했다. 눈을 감고 있으니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책 한 권이 동동의 등에 떨어졌다. 우리 둘 다 너무 무서워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동동이가 재빨리 이불을 걷어 올리자 우리 맞은편 가운데 침대에 앉아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우리에게 손전등을 비추며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여긴 공공장소야. 행동 조심해. 부모님이 예의범절을 안 가르쳐줬어? 얼굴이 화끈거렸고 나는 재빨리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마치 채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다. 어떤 사람들은 불을 켰고, 어떤 사람들은 밖을 내다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동은 당황하고 화가 났다. 노인과 말다툼을 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었을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얼굴이 붉어지며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소리를 내는 것이 두려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동동은 다시는 나를 만지지 않았다. 침대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담배꽁초가 깜빡였다. 동이 트자마자 기차가 작은역에 도착했다. 동동이 갑자기 여기서 내리자 라고 말했다.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동동은 재빨리 짐을 챙겨 나를 내렸다. 낯선 플랫폼에선 나는 아침 바람에 몸을 떨었다. 동동은 나를 껴안으며 미안해. 자네 잘못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동동을 탓할 수는 없었다. 그저 부끄러움과 후회에 휩싸여 엄청나게 당황스러웠다. 그 후 우리는 그 작은 마을에 이틀 동안 머물렀는데 기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동동이가 나를 만지려고 할 때마다 그 노인의 꾸중과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이 떠올라 금방 흥미를 잃어버렸다. 동동이가 그걸 알아채고는 아주 조심스러워졌어요. 저를 만지기 전에 항상 괜찮아? 라고 물었죠. 저희는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그 느낌이 점점 사라졌어요. 가끔 동동이랑 제가 싸우면 동동이가 일부러 저를 놀리면서 기차에서 봤던 책 기억나? 그때 버렸어야지 라고 말하곤 해요. 그러면 저는 동동이를 때리면서 아직도 그 말 하는 거야. 부끄럽지도 않니? 라고 묻곤 해요. 생각해보면 사실 꽤 웃겨요.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행동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든 항상 규칙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관계든 규칙은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창피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기억에 남을 이야기를 놓쳤을지도 몰라요.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지 마세요. 안 그러면 동동이 다리 부러질 거예요.